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수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희 집 분위기를 보고는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시댁은 정반대였거든요. 내가 꿈꾸던 가족이야. 부모님 사이도 좋으시고 가족들이 서로 챙겨주고 난 그런 집에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부럽기만 하다. 남편이 저에게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러움은 결혼 후 시기로 바뀌었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심해져 하루하루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서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자격지심이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신세한탄을 하듯 얘기를 하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곤 했죠. 저는 아무 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거나 트집을 잡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양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먼저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형은 표정도 어두웠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지 서로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싸운 거 아니고 원래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유독 심하게 느껴졌어요.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버님의 인상도 많이 무서워 보였는데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니 실제 성격도 많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어릴 때부터 많이 엄하셔서 남편 성격이 조용해진 이유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까지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하시니 이런 분위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긴장하고 간 자리라 더 힘들었습니다. 선영아, 아까 좀 불편했지? 처음이니까 많이 어색해서 그랬어. 티 많이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되게 조용하다고. 조용할 수도 있지. 그런데 원래 가족들이 말수가 별로 없는 거야? 어, 우리 집 내력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크게 놀라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싸운 적이 없으셨습니다.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으시고요. 특히 아빠가 되게 유쾌하신 편이라 화도 잘 내지 않으시는 성격이셨어요. 그러니 엄마가 화가 나더라도 아빠와 대화를 하다 보면 싸움으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빠와 성격이 좀 비슷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오빠와 사이가 좋았고 여동생은 막내라 철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착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 가족들이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말 많이 놀란 얼굴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런 분위기의 가족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네 골프 쳐봤나? 아니요, 쳐본 적 없습니다. 그럼 오늘 골프채 한번 잡아보겠나? 저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다 처음이었지 뭐. 어렵지 않아. 여기 연습 매트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집에는 작지만 실내 골프 연습 매트가 있어서 아빠가 종종 집에서 연습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남편을 데리고 가서는 같이 골프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싶어서 내내 표정을 살폈는데 쑥스러운 듯 보였지만 싫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가족은 진짜 따뜻하더라.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못 봤거든. 에이, 더 많지. 많기는 자기가 우리 집 와봐서 잘 알잖아. 집집마다 어떻게 다 똑같아. 조용한 집도 있고 시끄러운 집도 있고 그런 거지. 남편은 저희 가족이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는 것도 정말 좋아했죠.
부모님과 오빠 동생까지 전부 다 남편을 반겨줬으니까요. 엄마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잘 챙겨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은 먼저 가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 후에도 저희 집에는 똑같았어요. 여전히 가족끼리 서로 잘 챙기고 남편은 시댁보다 친정에 가는 걸 더 좋아했고요. 자기야, 오늘 퇴근하고 처갓집 갈까? 피곤하지 않겠어? 피곤하긴. 실은 아까 장모님한테 전화 받았거든. 등갈비 좀 했는데 먹으러 올 수 있냐고. 엄마도 참. 자기 그럼 엄마 전화 받고 일부러 가려는 거야? 아니야. 마침 장모님 음식 먹고 싶기도 했거든. 이렇게 저희 신혼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시댁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남편도 분명히 그럴 텐데 친정 식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사이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살다 보니 제가 몰랐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단순히 서운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은 가족끼리 기념일을 되게 잘 챙겼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기념일도 잊지 않고 잘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에게 고마워했고요. 항상 친정 얘기가 나오면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했으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서 사위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시댁에서도 제가 며느리가 되고 난 후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아들만 둘인 집이라 여태까지 조용하게 살았어. 천영이 네가 보다시피 집이 적막하다. 절간이 따로 없지. 그런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어. 환해졌달까? 그런데 어머님도 말씀이 별로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나는 친구들 만나면 말 많이 해.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는 그런 상대가 없으니까 나도 조용히 지내는 거지 뭐. 그럼 저랑 앞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구나. 어머님은 아들만 둘인 집이라 적막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생일도 자식들은 챙겨준 적 없는데 며느리는 챙겨주니 아들 장가 보내길 참 잘했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를 닮아 깔끔한 성격인 저는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남편도 저의 이런 점을 참 좋게 봐주었는데 언젠가부터 트집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시댁에 가서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바닥에 물기가 좀 많아서 저는 손걸레질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따가 닦으면 돼. 아니에요. 지금 바로 닦죠 뭐. 뭐 힘들게 손으로 그래. 저기 밀대 있는데. 여기만 닦으면 돼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선영아, 우리 집이 더럽냐? 어? 아니, 더럽다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왜 아까 그렇게 걸레질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도 매일 청소해. 깨끗하다고. 아, 아까는 설거지 하고 나니까 내가 바닥에 물을 너무 튀긴 거야. 그래서 바닥에 물기 닦으려고 그런 거지. 시댁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래? 제가 좋게 설명을 하니 남편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별거 아닌 일로 싸우기가 싫었던 저는 집에 도착 후 남편에게 오해를 풀라고 하면서 얘기를 잘 했는데 그랬더니 기분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아니,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선영아, 주말에 올 수 있지?
그럼 오빠가 여자친구랑 같이 온다는데 당연히 가봐야지. 김서방도 시간 되나? 내가 전부터 얘기해둬서 주말에 약속 안 잡는다고 했어. 같이 갈게.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남편하고 친정에 같이 갔습니다. 여전히 저희 엄마는 남편을 잘 챙겨주셨죠. 우리 사이 왔나? 네, 장모님.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형님 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우리 사이는 마음도 참 착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남편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남편의 기분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여자친구가 도착하고 나서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대화도 잘 통했는데 그래서 한 가족이 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족들 모두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남편만 입을 꾹 닫은 채 가만히 있길래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이런 성격을 잘 알아서 가족들이 잘 맞춰줬는데 이날은 오빠 여자친구한테 다들 신경을 쓰느라 남편을 더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남편에게 말도 걸고 옆에서 챙겨줬어요. 엄마도 남편을 챙겨주긴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사위 식해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서방이 식혜 좋아해서 잔뜩 해놨는데. 그게 오늘은 생각이 없네요. 엄마는 우리 사위 하면서 챙겨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집에 가는 내내 저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어? 어? 남편은 제가 물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풀리면 말하려나 싶어서 그냥 두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씻고 나서 화장대에 앉아 로션을 바르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야, 어? 너네 식구들은 어째 그러냐? 말로만 사위사위하고 정작 찬밥 취급하잖아. 아니,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무슨 찬밥 취급을 했다고 그래. 너도 네 눈으로 직접 봤잖아.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남편은 친정에서 있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 왔는데 다들 오빠 여자친구 신경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자기가 좀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오늘만큼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 꼭 그렇게 티를 냈어야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평소에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지 잘 알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위도 손님이야.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냐? 여보. 남편은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제 말을 듣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난번 시댁에서 설거지 때문에 오해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혼자 생각하고 저러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싫어. 왜 그래? 왜 그래 대체? 내가 뭘? 당신 어린애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분위기 맞춰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집은 너네 집하고는 달라서 그래.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삐딱하게 말하고 이렇게 잘한 걸 어쩌냐? 정말 이럴 거야? 엄마나 아빠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그건 네가 잘 생각해봐. 뭐라고? 남편은 끝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꼬아서 들었습니다. 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날 남편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섭섭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전날 친정에서 받아온 반찬이 있어서 밥과 국만 하느라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침 먹자. 남편은 아침에도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밥을 먹으라고 하니
식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차려진 반찬을 보고는 정색을 하더니 엄마 반찬만 제 쪽으로 쭉 밀어놓더라고요. 안 먹어? 어. 이거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제 엄마가 새로 만든 거라고 해서 받아온 건데?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댁에서 가져온 김치만 밥 앞에 두고는 먹었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안 먹으면 말지 그걸 일부러 제 쪽으로 밀어두는 행동이나 평소 시댁김치는 맛없어서 손 안 대는 사람인데 꾸역꾸역 먹는 걸 보니 기가 막혔죠. 여기서 더 말해봤자 싸우기밖에 더 하겠나 싶어 저는 그냥 냅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지낸 건 아니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잘 안 하고 지냈죠. 처음에는 그게 참 답답했는데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시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같이 온다고 했죠. 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잘 차려입고 오라고 하셨고 남편과 사이는 좀 그렇지만 시댁에 가서 티내지 않고 잘 있다가 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남편의 행동은 너무나도 유치해서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저한테는 형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첫인사 때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부러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남편이 얘기를 했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제 얼굴을 가려가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남편이 일부러 일어나 싶을 정도였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싸울 거고 남편이 어떻게 말할지도 예상되어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답답했는지 오히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때? 뭐가? 직접 당해보니까 어떠냐고. 당하다니 뭘? 내 기분 알겠지? 그럼 일부러 그런 거 맞구나. 아까 계속 나 밀어내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네 가족도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만하자. 뭘 그만해? 너네 가족만 소중해? 우리 가족도 소중해. 우리 가족이 조용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사니까 우습냐? 대체 왜 이러는데? 뭐가 왜 이래? 사람 무시한 건 너네 가족이 먼저였어. 사위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너도 겪어보니 내 기분 알겠지? 대체 뭘 무시했다는 건데? 왜 그날은 아버님이 나한테 골프 치자고 안 하셨는데 항상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차려져 있는데 그날은 그렇지도 않았고. 그날이 무슨 날인데? 우리 오빠랑 결혼할 여자가 인사 오는 자리였잖아. 그게 뭐? 그럼 당연히 오빠 여친한테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야, 나는 사위야.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항상 당신한테 신경 쓰고 잘하잖아.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그냥 열등감이었구나, 자격지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연봉은 제가 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집도 제가 좀 더 많은 비용을 냈죠. 저는 결혼할 때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하고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게 싫었어요. 형편에 맞게 서로 준비하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혹시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남편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는데 남편은 항상 다르게 오해를 하고 혼자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니까 같이 친정에 가야 할 때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 분위기 때문에
시댁에 가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한데 혼자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에 가면 저도 편하니까 말도 잘 나오고 많아지는 게 당연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이중인격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가면 조용하면서 왜 처가에 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냐?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래. 뭐가 원래야? 그럼 우리 집 가서도 그렇게 해,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조잘조잘 어머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말이라는 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댁 가면 누가 그래? 내가 말하면 대꾸해주는 사람 있냐고. 다들 단답으로만 말하니까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고 말 많이 하는 거 다들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도 조용해진 것 뿐인데 처음엔 어머님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그렇지도 않으셨고. 아, 그래. 우리 집 대화 수준이 그 정도라 미안하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왜 또 그렇게 말해? 그런 게 아니면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뭘? 정말 유치하다. 맞아. 나 유치해. 아니, 우리 가족들이 좀 유치하네.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주버님 두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게 그거지 뭐. 우리 엄마가 나를 낳으셨는데 내가 유치한 건 엄마를 닮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부모님이 유치하다 뭐 이거잖아. 서로 위해주는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언제는 부럽다며 우리도 결혼해서 꼭 그렇게 살자고 해놓고 남편은 친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시댁을 챙겼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 말이죠. 자식이 부모님 챙긴다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모르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시댁에 뭘 해드렸는지, 용돈은 언제 드렸는지 이 정도는 저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더라도 남편에게 꼭 얘기하고 시댁에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모두 말이죠. 선물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면 서로 섭섭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비슷한 가격대나 똑같은 선물을 준비했고요. 저는 돌아오는 어버이날에도 똑같은 선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 선물만 따로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넌 처가나 신경 써. 어? 어버이날 선물 내가 준비했다고. 뭐 샀는데? 넌 알 거 없잖아? 또 저렇게 말하길래 저는 싸우기 싫어서 좋게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나 미리 선물 사놨는데 그럼 당신이 준비한 거랑 같이 해서 드리자. 싫은데? 우리 집에는 내가 산 것만 드릴 건데? 대체 왜 그래? 애처럼 굴지 마. 그랬더니 남편은 또 자기를 애라고 그랬다며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 나 애야. 애라서 그래. 연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전혀 몰랐는데 살면서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부부가 살면서 이혼을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성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맞춰나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불가능해 보였죠. 처음엔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르고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니 일단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싫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알아보니까 부부 상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난 안 가. 그런데 가기 싫어. 여보, 우리 연애 때 생각해봐. 싸운 적 있었어?
잘 만났으니까 결혼도 한 건데 요즘 우리는 계속 싸우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조금씩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8번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고 2번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에 효과가 있는지 남편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을 해도 비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좋아지길 바라지 않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퇴근하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친정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희 아빠와 골프를 연습하거나 바둑 두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친정에 가면 아빠가 사이만 찾기 때문에 관심 받는 걸 좋아했던 남편은 친정에 있는 내내 즐거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삐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여동생과 오빠와 함께 통장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요. 부모님 해외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고민만 했는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은행 어플에서 내역을 확인하던 중 남편이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너 나 몰래 적금 들었냐? 아니, 이거 가족 통장이야. 가족 통장? 액수가 적지 않다 보니 남편이 궁금해했습니다. 가족 통장으로 뭐 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 아빠 해외로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에 동생하고 오빠랑 모은 거야.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싶네. 참나. 야, 우리 부모님은 왜 안 챙기냐? 우리 엄마 아빠도 해외여행 못 가보셨는데. 자기야, 이건 당신 만나기 전에 모아둔 돈이야. 충분히 모아서 결혼하고부터 돈 낸 거 없고. 그런데 남편이 또 예전 말투가 나오기 시작했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기 싫어서 최대한 좋게 좋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도 여행 보내드릴까? 지금부터 돈 모으는 건 어때? 야, 지금부터 모아서 언제 보내드리자는 건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렇게 나올 때마다 저도 할 말 다 해가며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는 건 상처였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었고 상담까지 받았던 거예요. 특히 남편의 일관된 그 말투.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가족은 너네 집하고 달라서 모른다고 하거나 너네 집처럼 화목하지 않다고 하거나 가족여행은 가본 적도 없다며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앵무새도 아니고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사이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원래는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장모님 생신 아니야? 맞아.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이 몸을 하고 어떻게 가. 올해는 그냥 돈만 보내야지 뭐. 그래서 저는 핸드폰부터 찾았어요. 돈 보내게? 얼마나? 30만 원 보내려고. 내가 더 많이 보내드렸으니까 당신은 안 보내도 돼. 핸드폰 그만 찾고 한숨 자. 사이가 좋았을 때는 친정도 잘 챙겼던 남편이었기에 제가 몸이 아파 이러고 있으니 미안해서 저러나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코막힘이 심하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파서 사실 핸드폰을 줄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앓고 나니 열도 내리고 숨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운을 좀 차려 일어나서 집 청소 좀 해야겠다 하던 중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주말인데 집에 있니? 네. 우리 민수랑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런, 요즘 감기 오래 가는데 조심 좀 하지. 그러게요. 다른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다. 네?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한 약속을 어겼더라고요. 분명 상담을 받을 때 서로를 속이지 말고 다 얘기할 것을 약속했는데
남편은 저 몰래 시댁을 계속 챙기고 있었고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정수 결혼하는데 돈 해주기로 한 거 말이야. 우리 민수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닐 테고 네가 큰 결심했다.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평소에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조용하신 편이었는데 이날 저와 통화할 때는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 되묻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본인 할 말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모르게 남편이 어머님한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막혔어요. 아직 감기가 다 나은 상태도 아니어서 몸에 기운이 없었는데 남편이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아주버님 결혼 비용을 대겠다고 한 건지도 궁금했고 몰래 명품백 사들인 것도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어도 친정에 뭔가를 해드릴 때면 항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만 해드리는 일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서운함이 좀 컸죠. 무엇보다 남편이 시댁에 해드린다고 했던 돈의 액수는 1,000만 원도 아닌 1억이었습니다. 이 정도 큰 돈이면 저와 상의를 하는 게 맞고 어디서 난 돈인지도 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하고 통화했는데 당신 아주버님 결혼하는데 1억 해준다고 했다며? 그런데 1억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돈 많아? 야, 너네만 서로 챙기면서 사는 줄 아냐? 나도 형 챙길 수 있어. 하나뿐인 형이 결혼하는데 동생으로서 내가 그 정도도 못해?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신경 꺼. 왜 또 말이 그래? 그리고 1억은 어디서 났는데?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짜증만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따라 나가려고 하던 그때 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고 왔길래 바로 전화를 걸었죠. 언니, 감기 다 나았어? 이제 괜찮아. 엄마 생신은 잘했어? 그럼 잘했으니까 걱정 마. 참, 남편이 돈 보냈다고 하는데 엄마가 얘기해? 어, 그런데 형부가 제대로 보낸 거 맞지? 왜? 얼마 보냈어? 많이 보냈다고 하던데? 3만 원 보냈더라고. 뭐라고? 30만 원 아니고? 아니야. 엄마가 입금 문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형부 이름으로 3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참. 그래서 우린 그냥 형부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나 보다 하고 말았지 뭐. 이혼 생각이 간절하던 때 남편이 3만 원만 보냈다고 하니 기가 막혀서 동생과 통화를 끝내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벨소리가 작은 방에서 들렸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폰을 책상 위에 두고 나갔더라고요. 전화도 안 되고 하니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거실로 나가서 기다릴 생각으로 방에서 나가려는데 남편 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나가려는데 문자가 연달아 여러 개 오길래 슬쩍 봤더니 돈 잘 받았다는 내용과 투자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 전화기를 들고 문자 온 걸 열어보니 주고받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쭉 읽어보니 저 몰래 이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 확인했다는 문자가 계속해서 온 걸 보면 돈을 꾸준히 보낸 모양이었어요. 남편 연봉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투자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문자에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남편에게 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걱정 말라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남편이 사고를 쳐도 제대로 쳤구나 싶었어요. 저 몰래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대출까지 받았다니.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백도 사드리고 아주버님 결혼 비용도 내준다고 큰소리 쳤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3만 원 뭐야? 뭐가? 엄마 생신 때 3만 원 보냈다며 나한테는 30보다 더 보냈다고 했으면서 뭐야? 내가 3만 원을 보냈다고?
설마 지금 장난해? 아이, 300만 원 보낼 생각이었는데 내가 0을 적게 눌렀나 보다. 아, 이거 참 오랜만에 사위 노릇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쉽다. 그런데 이미 생신은 지났으니까 다시 보내드리기도 그렇고 내년에 드려야겠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더니 정 신경 쓰이면 너 원래 30만 원 보내려고 한 거니까 내가 보낸 3만 원 빼고 27만 원만 보내던가. 내 덕에 보낼 돈 줄었지? 뭐라고? 그런데 장모님 말이야. 매년 생신 때마다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와도 된다고 하셨으면서 내가 보낸 3만 원이 서운하셨나 봐. 거 봐라. 사람 다 똑같지. 남편은 저런 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고요.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가서 시댁에 돈 준다고 한 건 대체 뭐냐고 물었지만 역시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더 말해봤자 제가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시댁으로 간 이유는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님이기 때문이었어요. 집에서나 저한테 큰소리치고 비아냥거렸지만 시댁에 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시부모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 그간 참고 이해하려 노력했던 건데 더는 저런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아 시댁에 가서 다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너 어쩐 일이야?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는 온다는 말 없었잖아. 어머님, 지금 아버님 계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여기 있다. 무슨 일로 왔어? 아버님, 저 민수 씨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얘 지금 뭐라는 거야? 갑자기 와서는 이혼? 네, 더는 못 참겠어요. 부부가 뭐예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뭘 어쨌는데 그러냐? 저 몰래 대출 받았어요. 대출? 너 고작 대출 받은 걸로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고작이요? 어머님은 대출 때문에 이혼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까지 했더니 아버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금방 왔는데 평소 아버님을 정말 무서워했기에 집에서 저에게 보인 모습과는 긴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어머나, 애를 왜 때려요? 너 이 자식! 선영이 몰래 대출 받았다며? 아버지,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 남의 돈 절대로 쉽게 빌렸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어디 돈 빌릴 곳이 없어서 사채를 써, 사채를? 네, 남편은 사채를 썼습니다. 제가 이혼 결심을 하고 바로 시댁으로 온 이유였죠. 그동안 저에게 했던 남편의 행동에 지친 것도 있었지만 저 모르게 사채까지 쓴 남편과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투자하는 게 좀 있어서 돈 잠깐 빌린 거예요. 왜 선영이 말만 듣고 이러세요? 시끄럽다! 투자는 무슨 투자를 해? 그리고 누가 투자하는데 사채를 쓰냐? 그거 이자가 얼만 줄이나 알고 빌린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은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작은 아버님이 지인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 작은 아버님도 사채 무서운 줄 모르고 큰돈을 빌렸다면서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주느라 적금 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조용히 계셔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셨죠. 남편보다 덩치도 크셨고 목소리도 굵으셨기 때문에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요. 그걸로 엄마 가방도 사드린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옆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대체 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아는 동생이라서 믿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500 투자했는데 수익 났다고 해서 200만 원 받았어요. 500을 줬는데 200을 받았다고? 네, 아버지.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하니까 수익률도 높아졌어요. 제가 괜히 돈 빌려가면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곧 있으면 투자금 회수도 할 수 있어요. 저 좀 믿어보세요. 아버님은 결국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사기였으니까요. 너 대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에 속아? 어? 500을 투자해서 2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 솔직히 말해. 거기다 총 얼마 넣었어? 2억이요. 뭐야? 2억? 걱정 마세요, 아버지. 다 갚을 수 있어요. 투자금만 회수하면 바로 갚는다고요. 그리고 곧 수익금 받을 건데 이번엔 1억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형 결혼 자금하면 되고요. 너? 그럼 그 돈으로 준다고 한 거였어? 네. 그런데 남편이 돈을 빌린 곳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권에서 빌렸고 추가 대출이 안 되니 보험 대출에 이금융권, 캐피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다 잘 될 거라는 말만 반복했고 아버님은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도 집에 잘하고 싶어요. 선영이 쟤네 식구들은 맨날 뭐가 그렇게 여유로운지 무슨 날만 되면 서로 용돈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우리 집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요. 형한테 도움되는 동생이 되고 싶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효도하고요. 내가 효도해달라고 했냐? 그리고 이게 효도야? 비싼 가방 사주고 돈 주면 누가 좋다고 했냐고? 그리고 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사채 쓴 걸로 산 거면 난 싫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믿게 뭘 믿어? 그러면서 아버님은 정신 차리라며 남편을 때리셨어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어. 손영이 너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 갈라서라. 이혼하고 가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 새 인생 살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믿어줘야지 어쩜 이래요? 시끄러워. 난 이런 돈으로 효도받고 싶은 생각 누꽃만큼도 없어. 그러길래 민수야, 내가 애초에 너는 토끼띠를 만나야 한다고 했잖아. 너랑 궁합이 그게 최고라고. 토끼띠요? 그래, 너네 동갑이라서 서로 안 맞는 거야. 시모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띠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아니, 이 사람이 며느리 앞을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내가 못할 말 했어요? 띠 궁합으로는 둘이 최악이라고요. 사주도 봤는데 안 맞는다 했을 때 그때 헤어지라고 할걸. 둘이 좋다고 하니 그냥 놔둔 건데. 아이고,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시모는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며 울고 아버님은 소리 지르고 남편은 고집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 얘기를 꺼내고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못 살아. 야,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다고 무슨 진짜 이혼을 한다고 해? 이혼 얘기는 내가 먼저 꺼냈어. 너 같으면 살겠니? 그건 아니지. 내가 바람을 폈냐? 도박을 했냐? 살다 보면 투자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투자할 수 있지. 그런데 사채를 써가면서 하는 투자는 좀 아니지. 거기다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비하에 자존심만 부리고 앉아있고 우리 친정 나쁘게 말하고. 돈 없는 거? 그래, 나도 돈 버니까 누가 벌든 상관없다고 쳐. 그런데 입장 바꿔서 내가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너 같으면 나랑 같이 살겠니? 노력이라도 하면 몰라. 이제는 나 몰래 빚까지 졌는데 거기다 사채? 참나, 기가 막힌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여보! 민수자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 절대 받아주지 말고 너도 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살아. 아니, 그럼 우리 민수가 이걸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며느리가 그랬어? 어? 혼자 일 벌려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는 그렇게 이혼 통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친정에도 이 사실을 다 알렸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사이라고 아끼고 좋아해 주셨는데 그만큼 실망도 크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 몰래 돈 빌려 쓴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 성격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완전히 벗어났다는 생각에 너무 홀가분했죠.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재결합을 요구했어요. 이혼까지 해놓고 왜 찾아오는데? 선영아, 우리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돌아가. 아버지가 너한테 용서받고 재결합하면 나도 용서해 주신대. 그리고 나도 너랑 이번에는 정말 다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내가 그동안 못나게 굴어서 미안해. 잘난 남편 되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야, 내가 너랑 재결합을 해? 제정신이야? 너랑 살다가 빚더미 앉으라고? 나 이대로 못 돌아가. 너한테 확답 받아야 한다고. 그날 보니 아버님한테 많이 맞았던데 나한테도 맞아볼래? 야, 너 폭력 쓰기만 해. 쓰면 내가 여자 못 때릴 줄 알아? 저는 이혼 후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전 남편과 얘기하는 걸 오빠가 듣고는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놈이 여자 때리는 남자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 때리는 거 내 동생한테 손대기만 해. 형님 집에 계셨어요? 앞으로 찾아오지 마. 갈라섰으면 각자 인생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주짓수에 검도에 못하는 운동이 없었는데 전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인지 오빠의 말 한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이 이날 집에 와서 저에게 한 얘기로는 시댁에서 받아주지 않아 혼자 사는 친구네에서 지낸다고 했는데요. 투자금 역시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동생이라 큰돈을 맡긴 거라 자기도 화난다며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고 했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기수법이잖아요. 투자하면 수익이라고 해서 처음에 수익금을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믿게 만들어서 점점 더 큰 돈을 보내게 하는 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전 남편은 본인 연봉으로는 그 많은 빚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에 듣기로는 아마 개인회생을 신청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암튼 저는 전 남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병이 걸릴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젊다 보니 주변에서는 재혼도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한번 해봤는데 결혼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전처럼 즐겁게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